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한 학기 동안 여러분과 함께 지급윤리 과목을 강의할 김전수 교수입니다. 먼저 우리 학교에 좋은 강의들이 많이 있는데 불구하고 제 강의를 수강 신청해 준 데 대해서 이 자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강의실에서 얼굴을 마주보고 서로 몸짓, 눈짓, 손짓으로 강의를 해야지 강의하는 사람도 강의 신명이 나고 여러분들도 강의다운 강의라 들을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양해를 바라고 이렇게 온라인상이지만 서로 인사를 나눕시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다 같이 화이팅 하고요. 어쨌든 코로나19 건강관리 잘해서 잘 이겨내시고 빨리 종식이 돼서 우리 아름다운 대구 한의대 캠퍼스에서 여러분 함께 볼 날을 기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온라인 강의는 여러분 그 현실감, 현장감이 많이 떨어져요. 그런 단점을 갖고 있지만은 제 과목을 수강해 주신 여러분들은 학습 열기가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충분히 온라인 강의의 단점을 극복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의를 들어보시고 혹시 이해가 안 되는 학생들은 제가 이미 LMS에 PPT 강의 자료를 올려놨습니다. 그걸 살펴보시고 그래도 이해가 잘 안 될 때는 저한테 메일을 주시거나 메시지를 주시거나 전화를 주시면 성심껏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 강의 방향, 교재 소개, 교수 소개, 강의 주제 앞으로 어떻게 강의를 끌어갈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오리엔테이션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교재가 현대사회와 지급윤리 강원대학 출판부에서 2016년 개정판을 내었습니다. 최훈 교수의 몇 명이 공개를 했는데 이 교재가 상당히 시사적인 면을 많이 포함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용도 아주 쉽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직업 선택의 문제, 자기소개서, 면접 보는 요령이라든지 대학 생활에서나 여러분들이 취직을 목표로 할 때 아주 유용한 책이 되고 설령 또 기업체에 들어가더라도 또 자기 일을 하더라도 이 책은 여러분의 앞으로 길라잡이가 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구매를 하셔도 좋고 우리 군내 서점에서 구매를 하셔도 좋은 소장용 책이라서 교재 소개를 드려봤습니다. 저는 김전수 교수입니다. 저는 33년간 중앙과 대구시에서 공무원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2013년에 긴 공직 생활을 끝내고 대구 한의대학 쪽 교건교수로 지금 7년째 여러분 선배들을 만났고 또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주 좋은 그런 강의로 여러분하고 매년 만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체적인 이제 PPT 강의 자료를 보기 전에 먼저 왜 지급윤리를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지, 왜 여러분들이 이 과목을 선택했는지, 제가 왜 이 과목을 여러분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엄청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만 해도 5,200만 명이 있습니다. 여러분같이 학생들이나 군인들이나 환자들을 빼놓고 많은 사람들이 경제 현실에서 생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 직장에서 자기 직업에서 보람을 느끼고 아주 행복하고 성취감을 느끼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불평불만이 있고 좌절하고 늘 일이 재미가 없고 흥미가 없어요. 그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어떤 사람은 행복하고 어떤 사람은
행복하지 않을까요? 똑같은 직업 중에서도 그래요. 어떤 변호사는 행복하고 어떤 변호사는 불행하고 어떤 의사는 행복하고 어떤 의사는 불행하고 사회복지사 중에서도 어떤 사람은 늘 웃으면서 행복하게 봉사를 하고 어떤 사람은 늘 찡그리고 행복하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뻔한 질문 아니에요, 교수님. 좋은 직업을 선택했으니까 좋은 대접을 받고 좋은 평판을 받고 하니까 행복한 것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나쁜 직업을 선택하면은 사회적 대우도 나쁘고 하니까 불행하고 불평불만이 많은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대부분들이 이야기하겠죠. 여러분, 좋은 직업이 뭐예요? 좋은 직장이란 뭐예요? 여러분들 앞으로 4년간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할 거예요. 어떤 것이 내 진로에 맞는 직업이고 직장인지.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직업에서 행복감을 느끼고 보람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절망감을 느끼고 늘 불평불만이고. 왜 그러냐 이게요. 하나는 직업을 잘 못 선택했기 때문일 겁니다. 의사가 될 사람이 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강의를 해야 될 사람이 의사가 된다면은 그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업 선택은 내 재능을 따라가야 된다 이거예요. 내 재능, 내가 타고난 재능, 아직 발휘는 안 됐지만 내가 갖고 있는 숨겨진 재능, 잠재적 재능, 그 재능을 따라서 직업을 선택하고 직장을 선택할 때 우리는 그 직장에서 재미를 느끼고 그 일에 몰두를 하게 되고 낮과 밤 없이 즐겁게 몰입을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많은 성취가 쌓여서 전문가가 돼서 사회적 존경과 신망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업의 선택, 재능을 따라가라. 재능을 따라가면은 우선적으로 일이 재밌고 행복하다 이게요.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이에요. 재능을 따라가서 내가 그 직장을 선택했다. 남들은 좋은 직장이라 한다. 좋은 직장에서 좋은 대접받고 근무 여건도 좋다. 근데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해? 늘 퇴사를 생각해. 그건 뭐냐 이거예요. 재능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 첫 번째 이유라고 말하고, 두 번째는 직장에서 자기가 해야 될 역할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직장에서 자기가 찾아야 할 목, 자기가 감당해야 될 목, 자기가 수행해야 될 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때 그 사람은 불행한 직장생활, 불행한 직업의 결과를 가져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악덕 변호사, 악덕 기업, 돌팔이 의사, 많은 사례들을 여러분들을 알고 있는 게, 구설수로 많은 연예인들, 성추행 논란, 병력 기피 논란, 부패 공무원, 그리고 승부 조장하는 스포츠맨들, 이 모든 것이 자기 재능에 따라서 스포츠를 선택했고 공무원을 선택했고 의사를 선택했는데 그들이 거기에서 실패한 이유는 바로 그 직업이 갖는 윤리적 측면을 소홀했기 때문이고, 그 윤리적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직장에서 좌절감을 느끼고 조직에서 배제가 되고 사직은 지탄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올바른 직업 선택과 그 선택한 직장에서 내가 발휘해야 될 윤리적 수행, 자세, 태도, 행동,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직업을 성공적으로 이끄느냐 아니냐 판가름하는 그러한 기로에 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직업윤리감을 우리가 수강을 하고 제가 강의를 진행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올바른 직업 선택과 그 직업이 수행해야 될 가치, 그 수행해야 될 업무적인 윤리가 어떤 것이 있는지 그것을 살펴보는 과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방금 예시한 이런 사례에서 우리는 이분들이 과연 행복할까? 불행할까?
그것을 직업 선택의 측면에서 살펴봤고 또 직업 윤리 측면에서 살펴봤습니다. 우리 인간은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도리가 많습니다. 자식으로서 도리, 부모로서의 도리, 또 친구로서의 도리, 어떻게든 사회생활에 직접 뛰어들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은 어릴 때부터 도덕이라든지 바른생활, 윤리 과목을 수강해왔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으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잘 그런 윤리적인 삶을 살아오다가 직업을 갖게 되면 그런 개인적 윤리에 대해서 직업적 윤리가 더 요구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무원은 여러분 어떤 직업적 수행해야 될 윤리가 있을까요? 공무원. 여러분 공무원들 많이 접했고 또 공무원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공무원은 국민의 심부름꾼이 되게 해요. 심부름꾼은 어떻게 해야 돼요? 공정해야 돼요. 공익을 추구해야 돼요. 친절해야 돼요. 봉사하는 자세가 돼야 돼요. 그리고 깨끗해야 돼요. 부정부패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부정부패에 물들면은 부패 공무원에 대해서 아까 말한 대로 직업윤리가 훼손된 타락한 군상으로 폐가망신을 하게 된다. 의료인의 자세가 뭐예요? 의사라면은 간호사라면은 환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지키는 일이에요. 그런데 의사나 간호사가 그러한 일을 팽개치고 과잉 진료하고 엉터리 진료를 하고 의료비 청구를 과다하게 하고 이렇게 되면은 그 사람은 사회적으로 매장이 되고 본인도 괴롭고 얼마나 죄의식에 시달리겠어요. 기업인도 그래요. 기업인의 책무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해요?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우리 일반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엉터리 상품을 판매하고 서비스를 질 나쁘게 제공하고 그러면은 그 기업은 좋은 기업이 아니에요. 그 기업은 이윤을 남겨야 돼요.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좋은 서비스를 줘서 이익을 남겨서 그 이익을 갖고 종업원들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게요. 높은 보수를 주고 근무 여건을 개설하고 그렇게 할 때 공생이 되는 게요. 그러고도 여력이 남는다면은 사회 공헌을 하는 게요. 요새처럼 코로나19가 창궐할 때 대구나 경북 지역의 기업인들이 많이 성금을 보내고 있어요. 이게 바로 사회적 공헌이에요. 사회적 책임이에요. 지역과 아픔을 같이 한다. 그런 자세가 기업인의 윤리, 기업의 윤리라고 할 수 있는 게요. 그리고 여러분, 다리를 건설하고 터널을 만들고 그런 영화도 많이 나왔죠. 아파트를 짓고 건물을 짓고 비행기를 만들고 자동차를 만들고 또 자동차를 수리하고 비행기 엔진을 수리하고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엔지니어라고 이야기해요. 이분들은 타인의 생명에 굉장히 영향을 주는 게요. 터널이 무너졌다, 교량이 무너졌다, 건물이 무너지면은 타인의 생명이 굉장히 위협을 하고 또 재산적인 손해를 막대하게 미치는 게요. 이러한 엔지니어들은 어떤 윤리를 갖고 있나 이거예요. 어떤 윤리가 필요하나 이거예요. 엔지니어 윤리는 바로 타인의 생명을 존중하는 그런 자세인 거예요. 그래서 늘 올바른 설계를 하고 올바른 시공을 하는 거예요. 엉터리 시공하고 엉터리 설계하면 많은 사람들이 비참해지고 본인도 법적인 처벌까지 받게 되는 그러한 문제가 나오는 거라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 재능에 따라서 선택한 직업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될 것인지 그 어떤 역할이 바로 직업윤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는 강의를 통해서 직업윤리의 이론들을 배우고 또 직업윤리가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여러 사례를 통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좋은 직업, 좋은 직장을 선택해서 그 조직에 발을 딛게 되면은 그 조직이 원하는 윤리, 여러분들도 개인 윤리, 그것이 융합이 돼서 성공적인 직장인으로 신뢰도 받고 존경도 받고 또 부수적으로
경제적인 대가라든지 또 성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람찬 일들이 직업윤리와 더불어서 여러분의 인생을 빛낼 것입니다. 직업윤리 정말 중요한 과목입니다. 여러분들 이론과 학습에만 그치지 말고 실천하는 생활 태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윤리적인 인간으로 더 성숙되고 더 높은 단계의 인간성을, 인성을 함양하기를 기대하면서 PPT 강좌로서 구체적으로 진행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